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 리뷰해드릴 경기는 광주FC 대 대전 하나시티즌 경기입니다. 네, 광주가 이제 2대1로 역전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광주는 이제 흐름을 좀 뭔가 반전시켜가는 흐름인 것 같고, 대전은 여전히 고민이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두 팀이 좀 사뭇 다른 경기력을 보였다고 생각하고, 컨셉트도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광주가 연패를 하고 있을 때도 기다려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과 비교해서 대전은 좀 이긴 경기를 하더라도 제가 대전이 이거를 고민이 지나갔다고 말씀드리긴 좀 이른 것 같다. 계속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이게 그런 어떤 제 그 예상을 그대로 반영한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이 경기 좀 리뷰를 할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고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전이 먼저 득점할 때는 이거 오늘 리뷰 못하나?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후반에 역전을 하면서 제가 기다렸던 결과가 나왔고 내용도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바둑알 불러와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그 리뷰를 해야겠다는 얘기를 왜 드렸냐면 이제 광주는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 본인들이 점유율이 높을 때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 상대를 상당히 잘 괴롭히는 팀입니다. 이게 반드시 뭐 득점을 터뜨린다는 게 아니라 공을 잡고 있을 때 기본적으로 상대를 좌우로 흔들면서 최소한 체력을 빼놓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완성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를 제어하려면 많이 뛰어야 돼요. 수비를 하는 팀이라도. 밀집 수비를 하는 팀이라도 수비적으로 굉장히 많은 힘을 쏟아야지 제어할 수 있는 팀이 광주입니다. 그게 이제 이번 경기에서 대전이 전반에는 잘했죠. 수비 잘한 것처럼 보이죠. 광주가 못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저는 못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뜻대로는 못했죠. 광주가 원한 대로 공격을 제대로 펼치진 못했지만 충분히 좋은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고 좌우로 흔들면서 계속 이 대전의 힘을 빼놓는 게 보였기 때문에 후반전에 역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이제 엄지성하고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개인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실제로 흔들고 거기서 득점을 만들어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엔 주도권을 결과로 바꿀 수 있는 팀입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제목에서 주도권과 순위 싸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게 저는 광주는 주도권을 가지고 순위 싸움을 할 수 있는 팀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전은 어떤 팀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 저는 대전이 주도권도 없고 순위 싸움도 못하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도권이 없을 때조차도 그러니까 주도권이라는 게 점유율하고 상당히 뭔가 동의어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선수 유격수파는 팀들도 어떤 때는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전이 울산하고 서울을 잡을 때 보면 수비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막 경기는 자기네 뜻대로 막 끌고 가잖아요. 너희 공격하고 싶어? 그럼 더 들어봐 한 다음에 그걸 역습으로 펼쳐가지고 이제 그걸 역습해서 추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승리를 따낼 때 보면 주도권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광주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이 점유율을 잡고 있을 때 굉장히 주도적으로 경기를 잘 운영해서 상대의 힘을 잘 빼놓고 그 다음에 대전이 끊어가지고 역습 나오고 싶어 할 때도 역습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또 그런 능력이 있는 팀이었잖아요. 오늘 전방 압박을 공격하다 끊겼을 때 전방 압박을 잘하니까 이런 팀 상대로는 사실은 대전이 거의 시종일관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선수비 후역습이라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축구를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결국엔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광주는 어떤 때 질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그런 한두 경기 혹은 뭐 세네 경기 길게는 다섯 경기 막 부진할 수 있지만 결국엔 장기적으로 보면 순위로 올라갈 수 있는 비전이 있는 팀이라 그러면 대전은 이번 경기 울산 막 선두 울산 잡을 수 있다 막뭐전 디펜딩 챔피언 잡을 수 있다 하는 팀이지만 결국에는 이 팀이 다른 팀 상대로도 계속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저는 그런 비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전은 이길 때는 막 되게 막 시원하게 이긴 것 같아 보이지만 못하는 경기 뭐 대구전하고 대구 원정 갔을 때 같은 경기 보면 0대 0으로 끝나고 약간 무기력한 경기들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편차가 큰 느낌? 경기 내용상으로 결과랑 별개로. 그러니까 이게 저는 분명히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 경기만 잘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갈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광주는 역시 잘하고 있다. 대전은 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드릴 건데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대전이 전반전에는 수비를적으로 잘 제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광주가 뜻대로 못한 거는 맞다. 근데 광주가 저는 경기를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나름대로 디테일이 있어요. 상대의 힘을 빼놓을 수밖에 없게 하는 디테일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광주가 뭐 좀 전반전에 1위 실점을 하긴 했습니다. 세트피스에서. 그것도 이제 오픈 플레이는 아니었죠. 오픈 플레이는 아니었고 그 안토니 그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만들어낸 거였는데 그거 외에도 그 실점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광주가 상당히 잘 괴롭혔어요. 대전의 공격 전개할 수 있는 그 힘을 빼놓는 걸 되게 잘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포백 뭐 김진우 선수나 두현석 선수가 포백에 있는 이 풀백 선수들이 굉장히 빌드업에서 중요한 임무를 담당을 하잖아요. 특히나 저는 이제 두현석 선수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했던 게 뭐냐면 경기도 한번 돌려보시면 알겠지만 두현석 선수 쪽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쪽에서 패스가. 그러니까 이 두현석 선수가 치고 올라와서 이제 막 깊은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여기 있는 미드필더 선수가 측면 커버를 하지 않으면 이 선수 그냥 크로스 올릴 수 있는 선수거든요. 사실 아니면 전진 패스 넣을 수 있는 선수가 하니까 계속 미드필더가 여기를 내려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쪽 커버를 치든 어떻게든 해서 여기 있는 선수들이 많이 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이 선수는 안 뛰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볼 돌릴 때 애초에 포지셔닝을 이쪽에 잡고 있어서 이렇게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공 받는 선수가 받는 어떤 체력적 부담하고 기본적으로 이 대전의 수비는 여기 있는 본인들이 쌓아놓은 이 블록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선수가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11번 선수가 이런 식으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쪽에서 공 받으러 나온 선수한테 들어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이렇게 이 중앙 쪽을 좁혀가지고 이렇게 설 수밖에 없는데 이쪽에 자꾸 두현석이 넓게 측면 쪽에서 이렇게 위치를 잡으면 여기에서 뭔가 하지 못하게 제어하러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뒤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선수는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 선수 가야 되나요? 다시? 아니 그대로 서 있으면 돼요. 다시 가면요. 나와야 돼요. 공 돌아가면요. 다시 들어가야 돼요. 또 가면요. 또 나와야 돼요. 물론 이렇게 안 되죠. 이렇게 안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기 있는 광주의 2번하고 3번은 공만 움직이는데 이 선수는 들어갔다 나갔다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뛰는 양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이걸 충분히 위협적인 공격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팀이 있다 그러면 수비하는 팀들이 더 많이 뛸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제 제가 그게 중요하겠죠. 광주가 어떤 디테일을 보여줬기 때문에 쟤네가 저런 식으로 대전이 수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긴데 라는 게 중요해지는데 저는 그래도 전반 초반에는 몇 장면 좋은 장면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뜻대로 하지 못했던 이유는 대전이 아주 이제 이건 또 약간의 칭찬이기도 한데 대전 선수들이 아주 집중력이 높게 수비를 잘했어요. 또 바짝 달라붙고 실수도 유도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했는데 제가 이제 두 장면 정도 세 장면, 네 장면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다 나름대로 좋은 장면들이었거든요.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김한길 선수 움직임 하나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에 다 나올 거예요. 중요 장면들이라서 4분 30초에 나온 장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후방에서 아마 단번에 넘어가서 여기를 김한길 선수가 뛰어 들어가고 크로스 올려서 이건희 선수 헤딩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에서 중요했던 게 뭐냐면 여기를 김한길 선수가 본인이 발 앞에 받아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뛰어 들어가면서 공략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광주의 그 측면 미드필더들이 주로 잡는 위치가 라인 쪽에 많이 잡아요. 라인 쪽에 위치를 요 라인에서 잡게.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위치냐면 그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프 스페이스, 그러니까 이렇게 촘촘하게 수비를 쓰는 팀들을 상대로 이쪽에 공간을 벌리고 싶은 거예요. 본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아이고. 그래서 이쪽에다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잘 나오고 있죠? 네. 근데 요 위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 그러면 측면 쪽에서 공을 잡아서 막 드리블 돌파를 시도한다거나 여기서 크로스 올리던가 이렇게 막 위협적인 공격을 하게 되면 이쪽에 있는 측면 수비수가 불려 나가겠죠. 그럼 이 공간이 벌어지고 예를 들면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데 여기 침투하게 되면은 이 선수가 따라가고 그럼 여기가 벌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간을 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늘 드리는데 이게 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여기 있을 때 이 선수가 공을 자꾸 발 앞에 잡아놓으러 이쪽 바깥쪽으로 이렇게 받으러 나와요. 그럼 이 선수가 가만히 둘 수가 없고 여기를 바짝 따라 나와서 이 뒤쪽으로 밀어낼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 공간에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선수가 중앙 지킬 거야 하고 이쪽에서 이 선수를 내버려 두면 드리블 돌파도 시도할 수 있고 드리블 돌파하는 척하다가 여기 받아들여 나오면서 이쪽 패스각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2번 안에서 9번으로 들어가는 자리는 여기는 11번이 뭐 커트할 수도 있다지만 공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11번은 커트를 못 하거든요. 6번이 커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 그러면 이쪽을 압박하러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해야지 패스가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또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면 피곤하니까 대체로는 보통 수비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2번에서 공을 잡고 있을 때 8번 밑으로 들어갈 때 여기를 압박하는 형식으로 바짝 뒤에 달라붙어서 공을 못 주게 한다거나 뒤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수비를 하게 돼 있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선수가 자꾸 받으러 나오면 따라 나오겠죠. 그러면 이 뒤를 파고 들어갈 수가 있죠. 이렇게 본인이 바깥쪽에 넓게 벌려 서 있어서 받을 것처럼 마치 자기가 발 앞에 받을 것처럼 해놓고 이 뒤로 침투해 들어가면 사실 이 선수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본인 뒤에서 움직이니까. 요게 이제 4분 30초에 나온 장면이었고 그 10분 30초에 나온 장면은 사실은 그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하이라이트는. 근데 뭐였냐면 김한길 선수가 움직이는 거를 아까 제가 이쪽 하프 스페이스 쓰는 거 할 때 마치 이 선수가 들어가는 것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처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두현석 선수가 이쪽에 잡고 측면 잡고 움직이니까 이쪽으로 김인균 선수를 끌어당겨 놓고 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여기서 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이쪽에서 바깥쪽으로 받아줄 것처럼 거의 라인 바깥까지 나갔다가 일로 움직여 버려요. 그러면서 두현석 선수가 측면 쪽에 나가서 움직이는 것처럼 해놓고 이걸 이 발 앞에다 받아놓는 거죠. 그러면서 일로 치고 들어갈 수 있게. 네. 이런 형태를 쓰면서 이 선수를 체력을 또 많이 빼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잘 들어가면 이 선수 따라 나오고 여기가 이제 열리게 되는 이런 식으로 패스를 돌리면서 측면부터 허물어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쪽 두현석 선수 쪽에서 공 잡는 것 자체가 이쪽에서 수비를 할 거냐 말 거냐 여기서 많이 뛰는 것들 자체도 있고 이쪽 측면에서도 흔드는 게 있고 또 그 다음에 그것도 전반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이익균 선수 슈팅 때린 장면 있었잖아요. 그 장면도 보시면은 이익균 선수가 여기서 잡아서 공을 잡고 막 드리블해서 들어간 장면이었거든요. 그 장면도 보시면 바깥쪽에 있던 문민서 선수가 아마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수비를 끌고 움직일 거거든요. 이 앞쪽에서 자꾸 침투한 선수가 있으니까 이익균 선수가 들어갈 때 이쪽에 시선이 쏠리게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오른쪽으로 바깥쪽으로 잡아놓고 들어가면서 슈팅이었거든요. 그 앞에서 움직이는 선수들 때문에 여기는 수비수들이 다 긴장할 수밖에 없고 꺾어 들어오는 거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볼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다른 이 대드는 수비수들이 다 움직여서 중요 위치를 막을 수밖에 없게 그런 식으로 찬스를 만들고 또 다른 선수들을 많이 뛰게 만드는 그런 경기 운영을 잘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그 박태준 선수가 그 들어가서 슈팅 때렸던 장면 있잖아요. 아웃사이드로 후반 35분인가 뭐 30분 이후에 나왔던 장면인데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은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볼 수 있죠. 측면부터 풀어가는 것들을 계속 시도하다가 이제 한 번은 가운데 쪽에 투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금 단순한 방식도 섞어가면서 그러다 보면 이 수비수들이 너무 막기가 힘들죠. 이것도 얘는 볼도 잘 돌리는데 안 붙으면 롱패스 쓰고 그렇다고 쫓아가자니 체력이 힘들고 네. 또 그래서 붙어가지고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떼 끌어당겨 놓고 중앙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런 것들을 적절히 섞었으면서 광주의 힘을 많이 빼놓게 되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후반전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엄지성 선수가 드리블이 능력이 좋고 볼 지키는 능력이 또 좋잖아요. 그러니까 문민서 선수나 그 김한길 선수보다도 더 위협적인 개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자꾸 들어가서 볼을 밑에 잡아놓고 본인 압박 들어오는데 그거 지켜가지고 중앙 쪽에 연결해주고 네, 전반전에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 후반전에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볼을 딱 봤습니다. 그럼 이 뒤를 바짝 붙어가지고 따라 붙는데 여기서 볼 지킨 다음에 중앙 쪽으로 연결해주거나 뒤로 돌아 나오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가거나 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있던 선수가 바깥으로 나와서 이균이 바깥으로 나와서 갑자기 측면에 프리맨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애초에 대전은 수비는 5백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이쪽에 전환 이렇게 돌리다가 이쪽에 연결해서 엄지성 앞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후반전이었으면 교체돼 들어온 오재석 선수가 있었을 테니까 오재석 선수가 여기 바짝 붙어요. 근데 엄지성 선수가 여기서 공을 안 뺏기고 이걸 연결해주면서 혹은 이제 본인이 끌고 중앙 쪽으로 움직이든가 뒤로 나오든가 하면서 하면 이 선수가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익균이 슬쩍 이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여기다 연결해주고 엄지성 들어가요. 그럼 오재석 선수 가다가 멈추겠죠.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이미 이게 이렇게 들어간다거나 여기서 다시 연결해주면 이쪽이 아까랑 다르게 연결이 열려있는 이쪽에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열리게 되는 이게 아마 이익균 선수하고 아마 엄지성 선수하고 자리 바꾸는 과정에서 한번 있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꾼다거나 혹은 이쪽에서
볼을 잡고 드리블 돌파를 시도해가지고 한 명 툭 제치고 들어가거나 누구를 한 명 제껴버리면 균열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런 장면들도 있었거든요. 그죠? 여기서 중앙 쪽에서 한 명 제끼면 그 다음에 한 명 제치고 들어가면 이제 이런 식으로 빠져들어간 선수 앞에 패스가 연결이 돼요. 여기서 제치고 나오면 그런 것들을 많이 파생시킬 수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개인기량 갖춘 선수들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맨시티에도 늘 드리블 잘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베르나르도 실바도 있었고 그냥 진짜 드리블러인 마레지 같은 선수도 있었고 뭐 요즘에 나오는 잭 그릴리시도 드리블 잘하는 선수고 라임 스털링도 있었고 막 그런 선수들 있잖아요. 케빈 더브레이너처럼 꼭 앞으로 움직이는 그런 메잘라 위치에서 움직이는 그런 공격형 미드필더 말고 측면에 배치돼서 볼을 발 앞에 들어온 거를 간수하고 연결해 줄 수 있는 선수, 유형의 선수, 드리블러 유형의 선수들이 필요한 이유가 방금 이렇게 보여드렸던 거 말씀드리는 이유거든요.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 보면 공간이 자꾸 넓어지면 전반전에는 체력이 있으니까 이걸 쫓아갔는데 후반엔 체력이 떨어지면은 이렇게 공간이 벌어졌을 때 대처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형적인 또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엄지성 선수가 오른발 가마차기 한 거 있잖아요. 정지용 선수가 크로스 해주고 그 장면도 잘 보시면 이 측면에서 넓게 벌려서 가지고 측면 불러내놓고 여기에서 꺾어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움직이는 메잘라 위치에서 움직이던 엄지성 선수가 이 위치에 들어가서 딱 공을 잡을 때 제어를 못해요. 전반하고 다르게. 전반 같으면 제가 봤을 땐 여기를 이렇게 막 바짝 좁혀왔을 텐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순간들이 온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여기서 찬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첫 번째 광주의 첫 번째 득점은 세트피스에서 나왔지만 그것도 제가 보기엔 만들어진 장면이었거든요. 크로스를 반대편 긴 쪽으로 넘기고 떨어뜨린 다음에 넣자. 그거 되게 광주가 또 세트피스에 신경 많이 쓰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현식 선수 헤딩으로 해서 골대 맞췄던 장면도 사실 뭐 득점이었다고 해도 이상한 장면이 아니기 때문에 세트피스에서도 좋은 장면을 많이 만들었고 그 외에도 이제 오픈 플레이에서 충분히 많은 찬스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팀은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은 팀인 거죠. 후반전에 마지막 결승골이 된 장면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사이에서 움직인 거잖아요. 결국에 측면 수비수와 안톤하고 김인규 선수 사이였나요? 그 사이에서 움직이던 가브리엘 앞에 딱 연결이 되는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빈 공간 포착을 되게 잘한 거고 대전 수비수들이 조이질 중간 쪽으로 잘 좁혀놓지 못했던 것들 그다음에 전방 압박을 할 때 그런데 대처를 못하는 것들이 결국에 다 이어진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주도권 가지고 있는 광주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90분 내내 다 써서 결국엔 득점을 만들어냈던 거죠. 반면에 대전은 수동적으로 수비하고 버티려고 했던 팀인데 이게 지금 체력이 떨어지고 광주가 날카롭게 공격을 하니까 버티다가 이제 힘이 떨어지고 나면 이제 실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간 게 아닌가. 이게 맞는 설명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뭐 득점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죠. 하다 보면 안 풀리는 날도 있어요. 근데 오늘 대전이 세트피스 외에 야 대전 진짜 잘 만들었다. 공격이 진짜 깔끔했다. 이렇게 득점 찬스를 만든 게 없어요. 제 기억에는. 제가 기억나는 그래도 좀 위협적인 찬스들이라 그러면 세트피스에서 장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민현 선수 하나 장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김경민 선수 킥미스였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어느 팀이나 같은 조건인데 네가 그런 말 하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겠지만 잔디 튀는 거 보셨죠? 그거는 이제 광주 같은 팀한테는 너무 치명적인 건데 잔디가 좋아야 되잖아요. 광주가 같이 볼 많이 돌리는 팀들은. 근데 그게 또 골대 앞에가 유난히 안 좋아서 튄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마무리가 안 된 거. 근데 그게 물론 대전이 전방 압박을 잘 시도했다. 그거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이제 본인들이 점유율을 잡고 있을 때 공격적으로 많이 잘 만드는 장면이었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예요. 대전이 광주 상대로는 전방 압박을 해서 그런 찬스를 만들었다.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그 좋은 잘 만든 장면이었고 대전이 잘하는 축구기도 해요. 근데 그게 인천이나 대구나 이런 팀들한테 최근에 또 인천한테 졌잖아요. 맞나요? 최근은 아닌가? 하여튼 졌잖아요. 인천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애초에 좀 수비적으로 나온 팀들 대전도 좀 수비적으로 하고 선수비 후역습하는 팀인데 그렇게 선수비 후역습하는 팀들 두 팀끼리 만났을 때 그러면 대전이 과연 이 팀을 깰 수 있는 공격 전개를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게 세트피스 외에 있느냐 라고 말씀드린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만한 공격 전개에서 완성도를 거의 못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이 볼 잡고 있을 때는
대체로 단순하게 전방에 연결하고 떨어지는 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유형의 공격밖에 못 보여주다 보니까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확률이 떨어지는 축구를 하니까 선수들의 체력 소모는 커질 수밖에 없고, 왜냐면 뛰어야 되니까, 뛰어야 되고 떨어지는 거 주워 먹으러 다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수비의 숫자가 더 많고 공격진의 숫자가 적으니까 공격 수들도 퍼지죠. 그러면 예. 공을 잡고 있을 때가 확실히 체력 소모가 줄 수밖에 없잖아요.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주도권을 거의 갖지 못한 경기였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공격할 때도 본인들이 볼 잡고 있어도 주도적으로 뭔가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좋은 공격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수비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안 그래도 광주가 볼을 잘 돌리니까 거기서 체력을 쓰고 그 다음 퍼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후반 막판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몸이 못 쫓아가고, 그럼 간격이 벌어지고 좌우 간격도 벌어지고 앞뒤 간격도 벌어지고, 그런 공간이 열리고 그럼 광주가 공격하기 쉬워지고, 그런 데서 집중력 차이가 나오고 거기서 골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가 굉장히 또 하나의 시사점을 주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광주가 5연패까지 했었나요? 연패하고 있을 때 드렸던 말씀이 잘하고 있습니다, 내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런 승리를 지금 2연승 하고 있잖아요. 2연승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이어졌고 광주는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근데 대전을 생각해 보시면은 다음번이 어떤 팀이든 간에 또 광주처럼 공격을 잘하는 팀을 만나면은 이게 지난번에 울산을 잡았듯이 잡을 거라는 보장이 또 확실하지 않을 수 있죠. 네. 광주처럼 잘하면 어떡해요. 그렇다 그러면 본인들이 또 아니면 다른 팀들 비슷한 전력의 팀 만났을 때 대전이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완성도를, 공격적 전술의 완성도를 보여줬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매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있다고 할 때, 대전의 경기력을 봤을 때 이길 확률이 크지 않은 팀인 거고, 광주는 5연패 6연패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도 이길 확률이 상당히 있었는데 못 이겼던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광주는 앞으로 성적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대전은 여전히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대전이 지금 이번 시즌 2승 있잖아요. 근데 2승이 다 결국에는 주도하려고 하던 팀한테 거둔 거예요. 울산한테 이기고 서울한테 이겼잖아요. 근데 울산은 워낙 그런 팀인 걸 알고 있었고, 아시잖아요. 다 알고 있는 팀이고, FC 서울도 대전한테 진 다음에 지금 바꿨죠. 네. 대전전까지는 주도하려고 했어요. 볼을 잡고 막 돌리고 공격하고 막 그런 걸 원했거든요. 네. 그런 팀들 상대로만 역습에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2승을 거뒀을 뿐이지, 그 외의 팀들 상대로는 못 이겼거든요. 네. 그거는 생각해 보시면 비슷한 컨셉 가진 팀 상대로는 공격에서 활력을 못 낸다 는 얘기고, 또 다른 공격적으로 하던 팀들 상대로는 못 버틴 경기도 있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포항전에서 극적인 골을 먹고 지는 이유도 오늘 막판에 무너진 거랑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결국에 그래서 주도권하고 순위 싸움은 반드시 주도권을 무조건 잡고 있는 팀이 경기를 이긴다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주도권 갖고 있고 어느 정도 그 짜임새 있는 축구를 하는 팀이라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순위 싸움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 유리하다라는 거를, 그런 이야기가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오늘 경기에서도 90분 결과가 그렇게 이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광주 팬들 축하드리고, 또 앞으로는 광주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순위가 굉장히 경기력이 일관돼요. 그래도 지는 경기도 개판으로 지는 경기는 별로 없고, 하려다가 안 되는 경기들이 있는 것 뿐이니까 순위를 뭐 지난 시즌처럼 잘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여전히 뭐 좋은 경기를 펼치고 순위 싸움도 위에서 싸울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드는 반면에, 대전은 지금 이 상태로라고 한다 그러면 뭐 부상자도 많고 그런 변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어떤 대안이 있는 경기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완전히 그냥 매 경기가 주사위 던지는 것 같은 경기. 오늘 걸려서 초반에 골 넣고 역습 잘 먹힌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날인가 하면, 오늘 뭔가 누가 안 터져, 누가 한 명이 못 해줘, 레안드로가 오늘 좀 안 좋아, 오늘 뭔가 몸 상태가 빠져버렸다, 걔가 뭐 부상이 있어서, 그러면 경기력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굉장히 주사위 같은 경기력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승패가
우리가 뭔가 안정적으로 승리를 따낼 수 있는 전략이 있어 라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대전 팬들한테는 좀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안을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선수들 어떤 구성의 문제 변화도 좀 있잖아요. 확실히 변화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큰 그림을 그려주실 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난 시즌보다 더 별로예요. 지난 시즌에는 오히려 컨셉은 확실했어요. 많이 뛰고 많이 부딪혀서 우리도 많이 때리고 너희 때리는 거 좀 몇 대 맞지 뭐. 그래서 난타전 영상이 많이 나와서 경기라도 재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기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수비밖에 안 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승리를 따내고 있느냐? 실리적으로 따내지도 못한다는 게 지금 이제 순위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2승밖에 없고 막 못하고 있는 대구 상대로도 비길 수밖에 없고 그런 경기력이고 이창근만 돋보이는 이창근의 세이브가 있으면 승점 따낼 수도 있고 한두 개 먹으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력이라 그러면 대전의 어떤 순위 싸움은 조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칭 스태프께서 조금 힘을 더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안 된다 그러면 구단에서도 조금 고민해 볼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즌 내내 지금 1라운드 로빈 한 바퀴 돌았는데 변동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경기력이었습니다. 어쨌든 재밌는 경기였고요. 제3자가 보기엔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 역전승이 원래 재밌잖아요. 그런 경기였고요. 두 팀 팬들한테는 조금 같은 경기를 보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만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12라운드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